안녕하세요. 인폰파크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운데 냉방병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겠다. 기침이 나고 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려고 한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처럼 자신의 상태가 냉방병인지 델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때문인지 알 수 없어 걱정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함께 연일 폭염, 열대야가 지속되며 힘든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지수가 높아지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재택근무 중인 집과 회사에서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풀 가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냉방 환경에 있을 경우 실내외 온도차가 5도 이상 벌어지면 우리 몸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혈액순환,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냉방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최근 엄청난 기세로 퍼져가고 있는 델타 바이러스와 냉방병의 증상이 유사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방병과 델타 바이러스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냉방병은 두통이나 기침, 콧물, 코막힘, 심하면 근육통, 오한이 오고 설사, 복통, 생리불순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열이 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이라며 여름 감기라 불릴 만큼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냉방병은 코로나, 그 중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증과 증세가 비슷해 혼동될 수 있는데요. 고열과 기침, 후각, 미각이 둔화되는 기존 코로나와 달리 델타 변이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감기에 가까운 양상으로 발현되기도 해 냉방병으로 착각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특히 델타 변이는 후각, 미각 손실이 거의 없어 냉방병은 물론 감기, 독감과의 구분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는데요. 델타 변이는 한 명이 평균 8, 9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강한 전염력을 가졌기 때문에 1인당 2명 정도 감염시켰던 비변이 바이러스보다 주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를 냉방병으로 오인해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우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음성이 나왔을 경우 몸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2주간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서울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냉방기 노출 시간과 보유 증상 등 관련성을 따져보는 게 그나마의 구별법이지만 일반적으로 구분이 어려우므로 기침, 가래, 열 등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20만여 명의 감염 사례를 분석했고 나이대에 따라 초기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밝혀냈는데요. 코로나의 대표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후각 상실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세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설사 증상이 두드러졌고 흉통과 인후통, 피로감, 오한을 겪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60세 이하 연령대에선 후각 상실을 비롯해 흉통과 근육통, 숨 가쁨 현상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요. 16세에서 39세 사이에는 복통이, 40세에서 59세에선 지속적인 기침이 초기 증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증상은 남녀별로도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성은 주로 숨가쁨, 피로감, 오한을 느꼈고 여성은 후각 상실과 흉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코로나 초기 증상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코로나와 냉방병이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에어컨 사용은 면역력과 항상성을 저하시켜 신진대사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 시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해 외부와 온도를 조절하고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감기 증상과도 비슷해 흔히 여름 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름 감기는 외부 온도와는 무관한 호흡기 질환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또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생체 저항력이 감소하면서 다른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가령 좁은 차 안에서 장시간 강한 냉방을 직접 쏘이면 자율신경계 회복이 더디고 저체온증 위험도 생기며 또 환기시설이 없는 사무실 환경에서는 실내 습도가 낮아지면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목이 붓는 인후염에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방병 증상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 목에 가래가 낀 느낌이 든다,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피곤하다, 손발이 붓고 어깨, 팔다리, 허리 등의 근육통이 있다, 소화가 잘 안되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 의욕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불순이 일어난다, 환기를 시키거나 에어컨을 끄면 증상이 완화된다, 냉방이 잘 되어 있는 실내에서 머리가 아프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증상을 느낀다. 이처럼 냉방병의 경우는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코로나는 그렇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냉방병은 코로나만큼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심한 경우 폐렴으로 진행되는 등 여름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냉방병과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 온도인 25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는 5도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에어컨의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것도 좋고 일정 시간 가동 후 잠시 꺼놓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선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 만큼 꾸준한 운동과 음식물 섭취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 또한 현명한 방법인데요. 물을 자주 마셔주어 호흡기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냉방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델타 변이와 냉방병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또 냉방병의 예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위 환기와 같은 환경 개선, 물 자주 마시기와 같은 습관으로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기침, 콧물,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장 주변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는 최장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평균 2에서 7일 사이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이 나타난 후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면 초기에 코로나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추가 검사를 통해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인폰파크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